여러분, 오늘은 다소 민감하지만 절대 무시해선 안 될 복을 막는 한 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조용히 다녀오는 상가집, 조문이라는 이름으로 예의를 갖춘 인사로 우리는 그 자리를 지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 기운을 그대로 집 안에 들여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해드릴 풍수적 진실은 지금껏 누구도 명확히 말해주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예의라는 이름 아래 그저 넘기고 있었던 복의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상가집을 다녀온 날 집에 들어선 순간 공기가 묘하게 달랐던 적, 가족 간에 괜히 말다툼이 생기거나 그날 밤은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잠이 오지 않았던 경험,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따라 재수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그날 여러분이 들고 들어온 기운이 집안 전체의 복을 뒤흔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드나드는 그 현관, 조용히 웃으며 들어왔던 그 문턱 위에서 복은 그날 조용히 문을 닫고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한 가지 행동이 무엇이며 그것을 피하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풍수 루틴은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조용한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상가집을 다녀오는 그 하루가 당신의 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턱 위의 기운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리고 당신 집의 복을 지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실천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두 가지. 첫째, 상가집은 끝난 기운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사람의 기운은 죽음 앞에서 정지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공간엔 무거운 흐름이 자연스럽게 깃듭니다. 그래서 조문을 다녀온 후엔 우리 몸과 옷, 마음까지도 그 무게를 잠시 들고 오는 상태가 됩니다. 둘째, 그 기운을 바로 집 안으로 가져오는 건 곧 조용히 복의 문을 잠그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문턱 위의 기운이 바뀌면 집 전체가 바뀐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상가집 다녀온 날 집에 들어가기 전 문턱에서의 행동이 집 안 복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풍수적으로 상가집 다녀온 후 피해야 할 한 가지 행동. 그 행동은 바로 아무 정리 없이 곧장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조문 후 상복을 입은 채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소파에 털썩 앉아버리는 것. 이 짧은 몇 걸음이 풍수적으로는 복을 밀어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풍수적으로 죽음의 기운은 정체된 기운입니다. 풍수에서 상가는 음기가 강한 공간으로 분류됩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자리는 생기가 멈추는 지점이며 그곳에 머무는 동안 우리 몸에도 그 정지된 기운이 머물게 됩니다. 풍수에선 이를 기운의 덧씹음이라 하며 강한 감정이나 변화가 있는 공간에서 사람이 그 잔류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해석합니다. 상가집의 기운은 무겁고 침체되고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 안으로 들여오면 집 안 생기와 충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실제 과학적 관점 감정 에너지는 공간 기억에 남습니다. 심리학과 환경심리 분야에선 사람이 감정적으로 강한 자극을 받은 공간에서는 뇌가 그 환경을 감각 기억과 연결해 저장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 그 자체가 정서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소위 말하는 공간의 기운과도 연결됩니다. 또한 장례식장처럼 많은 이들의 슬픔, 울음, 긴장, 체념이 교차하는 공간에서는 그 감정의 공명이 조문객의 심박수, 호흡, 표정, 심지어 보행 패턴까지 미세하게 바꾸며 이 감정적 각인이 무의식적으로 집까지 따라붙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체 리듬에도 영향. 피로와 감정 혼란. 조문을 다녀오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괜히 더 피곤하다, 기운이 빠졌다, 집이 더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 피로가 아닌 조문 중 발생한 감정 피로와 감각 과부하가 집안의 에너지와 부조화를 일으킨 결과입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맞지 않는 감정이 들어오면 공간의 흐름이 뒤틀린다고 말합니다. 이는 결국 복의 흐름까지 함께 막히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 조상의 보호 기운을 흐리게 만든다. 풍수적으로 집 안의 중심 기운은
조상님이 머무는 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조문이라는 인연의 끊김을 상징하는 기운이 정리 없이 들어올 경우 그 에너지가 집안에 연결된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정리되지 않은 음기는 조상의 기운과 충돌하거나 가족 간의 소통과 감정 흐름까지도 방해하는 에너지의 혼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가집 다녀온 날 아무 정리 없이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은 곧 외부의 무거운 기운을 내 공간에 주입하는 셈이며 풍수적으로는 복의 순환을 막고 기운을 혼탁하게 만드는 결정적 행동입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43세 김소연 씨는 평소엔 일과 육아, 집안일까지 바쁘게 살아가는 성실한 워킹맘입니다. 대단한 풍수 신념이 있던 건 아니지만 공간이 주는 기분이나 흐름에는 나름 민감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남편과 함께 아는 분의 상가집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와 조문을 마치고 귀가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몸이 더 무겁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눌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딱 들어오자마자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엔 밝던 아이들 얼굴도 좀 무기력해 보이고 저도 괜히 말수가 줄고 집이 정돈돼 있는데도 어수선한 느낌이었어요.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날 이후로 3일 동안 가족 모두 작은 말다툼이 늘고 남편은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다고 소했고 아이들도 갑자기 밤에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처음엔 계절 바뀌는 탓인가 싶었는데 우연히 동네 지인과의 통화 중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지인이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혹시 상가집 다녀오고 그냥 옷 그대로 집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은 거 아니야? 그 순간 김 씨는 놀랐습니다. 정확히 그랬거든요. 남편도 아이도 그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바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날 밤 소연 씨는 이상하게 마음에 걸린 그 말이 계속 맴돌았고 다음날부터 조문 후 귀가하면 현관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손발을 씻은 후에만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자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해요. 그게 다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집안이 다시 편해졌고 남편도 아침에 머리 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묘하게 가라앉았던 기운이 풀린 느낌이 있었어요. 그 후로 김씨 가족은 상가집을 다녀온 날은 무조건 현관 앞 정리를 생활 습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 조문을 다녀온다 하면 조심스럽게 이 말을 건넨다고 해요. 집은 보기 쉬는 곳이니까 밖에 기운을 들이기 전에 꼭 한번 걸러야 해요. 상가집 다녀온 날 반드시 해야 할 풍수 실천 루틴. 첫째, 현관 앞에서 옷을 한번 탁 털어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간의 기운은 옷을 타고 머뭅니다. 단순한 행동 같지만 이 털어냄 하나로 집 안에 남을 탁한 기운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둘째, 바로 씻지 않더라도 손과 발은 씻고 들어가세요. 손과 발은 하루의 기운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입니다. 물을 사용한다는 건 기운을 씻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셋째, 조용한 마음으로 1분간 멈추세요. 현관 앞에서 눈을 감고 잠깐 숨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문턱 위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넷째, 그날 입었던 옷은 다음날 아침까지 바깥에 두세요. 씻지 않은 기운을 하룻밤은 바깥 공기 속에 풀어두는 것도 오래된 풍수의 생활 지혜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무거운 자리를 다녀오면 그 자리의 기운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정리하지 않은 채 집 안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오면 복이 숨을 곳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풍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오기 전에 한 걸음이 폭과 화를 가르는 경계선이다. 이 짧은 말 속엔 공간과 삶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상가집을 다녀온 날 몸이 피곤한 건 당연하지만 그럴수록 단 3분만 집에 들어가기 전 나와 내 공간의 기운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짧은 정성이 당신의 집을 다시 복이 순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조문을 다녀온 날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나요? 별 생각 없이 집에 들어왔던 적, 그리고 그날 이후 이상하게 기운이 가라앉았던 기억 혹시 있으셨다면 그때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겐 오늘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면 무심코 지나쳤던 상가집 이후의 하루, 그날 집안에서 느꼈던 묘한 공기,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분위기, 그 이야기를 가볍게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 복을 지키는 방향표가 되어줄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은 언제나 흐르고 있고 조상님은 오늘도 당신의 공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기운이 우리 삶 속에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상갓집을 다녀온 하루, 그저 피곤한 하루로 흘려보내지 마세요. 습관 하나, 행동 하나만 바뀌어도 기운은 흐르고 그 흐름은 곧 당신의 삶을 다시 밝히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 끝에 조용히 스며드는 편안한 기운이 당신의 삶 전체를 감싸주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